안녕하세요.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&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. 자, 오늘은 M&L 뉴스고요. 2021년도 디딤돌 첫걸음 뭐가 달라졌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조금 안내를 드렸었는데 제가 이번에 홈페이지를 열면서 그 안에 이제 약간 블로그 형식의 글을 올리기 시작했거든요. 거기에도 있는 내용인데요. 그거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대로라면 이제 강의를 올릴까 싶었는데 이게 지금 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바쁘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연휴를 앞두고 또 청창사가 어제 또 끝나다 보니까 지금 뭔가 강좌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오늘은 좀 가볍게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중에 제가 콘텐츠를 어떻게 올릴지 좀 고민하고 있는데 역시 좀 무겁지 않은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디딤돌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새로운 강좌를 되게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. 일단 가능하면은 저도 조금 빨리 준비를 해서 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얘기를 할게요. 다만 이제 제가 예전에 올렸던 디딤돌 강좌가 있거든요. 그것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다 오픈돼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거고요. 링크는 역시 이제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으니까요.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원래 우리가 디딤돌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업은 정확하게 풀 명칭은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이에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창업 7년 이하 중소기업이 지원 가능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이 20억 미만, 뭐 대부분의 창업 기업들이 좀 요 조건에 만족이 되겠죠.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. 대체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한 3년 차 정도 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많이 신청을 하는데요. 이제 창업 7년 이하의 매출억 20억 미만의 그런 이제 중소기업은 통상적으로 이제 팁스나 전략형이나 디딤돌이다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지원을 합니다. 그 중에서 전략형 같은 경우에는 좀 클러스터를 짜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고요. 팁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투자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지원 사업이고, 아마 일반적으로 이제 단독 과제로 들어가시는 거는 디딤돌이 그나마 제일 유일한 그런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전반적으로 올해 보니까 좀 이런 지원 사업들이 조금 너프가 됐어요. 좀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릴게요. 자, 2020년도 대비해서 21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. 20년도에는 디딤돌 과제가 뭐 첫걸음이네, 재창업이네, 여성 참여, 소셜 벤처 이렇게 네 가지로 했었고, 실제로 지원 규모도 굉장히 예산도 많았었거든요. 근데 올해는 거의 한 65%, 70% 가까이 이제 예산이 다운이 되면서 디딤돌 과제 자체만 봐도 지금 세부 과제가 첫걸음하고 기관 추천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. 즉 이제 정부의 R&D 지원 사업을 처음 지원한 기업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첫걸음 사업과, 이제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아예 기관에 추천을 받아 들어와야 된다. 근데 예전에는 이제 뭐 첫걸음이 아닌 다른 지원 사업은 조건만 맞으면은 다른 R&D 지원 사업을 받았었어도 조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, 올해는 이제 그게 사라졌다는 점에서 조금 지원 자격이 어떤 의미에서 조금 이제 제약이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사실 그거보다도 더 좀 많이 보고 있는 게 이 디딤돌에서 서면에서 대면으로 가던 이게 작년 같은 게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거의 안 됐잖아요. 예창이나 초창 같은 경우에는 그 발표 평가를 다 비대면으로 했는데 디딤돌은 작년에 100% 대면 평가로 했거든요. 그러니까 무조건 가가지고 마스크 쓰고 발표를 했었어야 됐다고요. 근데 올해는 그냥 비대면 기반 원스톱 평가에서 오히려 작년에 초창이나 예창패보다 더 빡세게 했는데요. 선정평가를 1단계로 간소화했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어떤 얘기냐면은요. 일단은 서면평가를 1차적으로 하겠다. 그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 우리가 이제 질의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을 하면은 그걸 이제 여러분이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영상을 찍어서 보내던 사진을 보내던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제출을 하고, 그걸 이제 2일차라고 해서 다음 날은 아닐 겁니다. 이제 그 두 번째에 이제 이 평가를 한 다음에, 그 다음에 그 평가를 할 때 이제 약속을 잡아가지고 궁금한 것들은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제 스피커폰이나 이런 걸 걸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대답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. 전략형 같은 경우에는 빅3는 소부장 같은 건데 이거는 아마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분은 없을 테니까 따로 설명을 안 드릴 텐데, 이게 실제로 작년에 디딤돌이 아닌 다른 R&D 지원 사업 중에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한 게 있었어요. 그러니까 발표자나 이런 것들 다 보내고 나서 내부적으로 심사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검토를 다 한 다음에 질의사항을 추려서 그 질의사항을 이제 그 전화를 걸어가지고 전화 스피커폰으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다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질의에 대한 대답이 끝나면 딱 끊는데요.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진행이 됩니다.
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기준에서 봤을 때 이런데 되게 특화된 분들은 좀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심사위원들 안 봐도 되지, 뭐 약속 잡아서 장소를 찾아가서 안 가도 되지,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장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,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굉장히 무미건조하다는 건 뭐냐면은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대면을 안 했을 때 오는 그 어떤 교감이나 소통의 어떤 그 제약점이 있거든요. 그게 실제로 화상으로 바뀌었을 때 아마 여러분이 초기 창업 패키지나 예비 창업 패키지 그 비대면 평가할 때도 되게 그런 데서 답답함이 느껴졌을 텐데, 지금 이렇게 넘어가면 아예 그 답답함 자체가 그냥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. 그 뭐냐면은 정말 그쪽에서 질문하면 대답하고 끝이에요. 그 무슨 얘기냐? 그만큼 자료가 철저하게 나가야 돼요. 완전히 이 정도 되면은, 그래도 작년에는 페이퍼가 한 7, 80%면은 20, 30%는 현장에서 어떻게든 커버할 수 있는 게 있는데, 이제는 아무리 여러분이 추가 증빙 자료를 이제 낸다고 하더라도 그냥 페이퍼로 다 평가하겠다는 거죠. 그러니까 대표의 자질이나 아니면 그 현장에서 어떤 그런 것들이 전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, 실질적으로 저는 이게 이런 R&D 지원 사업을 좀 익숙하게 많이 하신 분들은 요런 방법들이 없진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, 이제 여러분이 이런 R&D를 처음 지원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생각보다 되게 어색할 겁니다. 실제로. 예. 그러니까 발표 평가를 하고 나서도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, 그래서 사실 질의응답 나왔을 때 정확하게 필요한 것만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. 예전에 제가 해보니까 동문서답하다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가 조금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,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몰라가지고 이거는 좀 주의 깊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.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사업계획서와 관련된 문서 자료들을 되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, 그 다음에 그림이나 이런 증빙사진 같은 것도 되게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안 그러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 중소기업 부담 완화 대책 연장 시행, 이거는 뭐 제가 한번 말씀을 했었지만은, 이제 뭐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원래 디딤돌 지원 사업 처음, 그러니까 그 이 완화 대책 나오기 전에는 보통 최대로 여러분이 지원할 수 있는 게 총 사업비 1억 8천 중에서 1.5억을 1억 5천만 원을 이제 정부 지원 사업으로 받고, 나머지 뭐 3,750만 원인가 뭐 자부담으로 해서 거기에서 민간 부담금에서 현금이 1,875만 원 이런 식이었는데요.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 1.5억 원까지 받으면 자부담을 167만 원만 내면 됩니다. 그래서 자부담 현금이 167만 원으로 잡히고,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1,500만 원 정도가 이제 그 현물로 잡혀서, 그래서 이제 1억 6,670만 원, 7만 원 뭐 이런 정도로 잡히게 돼 있는데요. 그거는 제가 이제 조금 글을 올려놨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. 그거 외에 이제 그 바우처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, 이건 이제 뭐냐면은요, 그 디딤돌 과제를 하게 되면은 의무 적용이라 그래가지고 그 바우처를 반드시 써야 돼요. 그래서 그 바우처가 있는 기업이 있는데, 그 바우처가 있는 기관이 보통 하는 게 이제 뭐 특허는 잘 모르겠고 무슨 뭐 인증서나 이런 거 하는 그런 기관들의 바우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반드시 했었어야 됐는데, 이번에는 아예 그거를 그냥 깨끗하게 폐지를 하겠다. 그러니까 조금 자금의 활용도를 조금 더 제약을 풀어주겠다라는 의미에서 좀 좋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예산이 정말 거의 한 65%인가 그 정도 수준으로 깎여가지고 이번에는 경쟁률이 진짜 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는 조금 감안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여기 뭐 그 전략적 지원 품목 분야 이쪽은 이제 뭐 소재 부품 장비나 이런 쪽인데, 여기는 해당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너무 특별히 다루지는 않을게요. 자,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디딤돌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기가 됐고, 제가 이번에 이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예전부터 이제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, 너무 이제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어떤 것들은 제가 그냥 공식적으로 대답을 해드릴 수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직접 뭐 연락을 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좀 그런 것들은 영상으로 전달해드리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텍스트 기반의 어떤 그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열심히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 공식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홈페이지 주소는 제가 이 밑에다가 그 링크를 걸어 드릴 텐데, mnllab.com으로 이제 들어오시면 되고요. 들어오시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뭐 회사 소개도 볼 수가 있지만은,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 여기 있는 창업 이야기, 여기 이제 블로그거든요. 여기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제가 뭐 글을 한 3개 정도 올려놨고 블로그로 매일 올리고 있는데요. 거기에 이제 그 디딤돌 지원 사업 달라진
알림점이라고 있어요.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아예 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 관련된 그 디딤돌 관련 강좌들도 이 안에다 넣어놨거든요, 링크로. 그래서 여러분이 굳이 힘들게 제 유튜브에서 그걸 막 검색해가지고 찾으실 필요 없이 제가 찾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을 테니까 그냥 그거 클릭해가지고 보시면은 좀 작업하시는데 편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여기는 뭐 특별히 여러분이 글을 남길 수 있게는 안 해놨어요. 왜냐면 소통 창구가 너무 많아지면 제가 이제 핸들링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순수하게 제가 정보만 올리는, 즉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이제 알려만 드리는 그런 공지창이라고 보시면 되고, 이제 소통은 예전에 하시듯이 제 이 유튜브 채널이나 채널 댓글이나 아니면은 그 카카오톡 채널,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창구 캘린더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안에다가는 그냥 여러분 보시는 그 지원 사업 중에 좀 핵심적인 것들 이렇게 좀 넣어놓고 링크 같은 것도 넣어놨으니까요. 편하게 쓰시면은 아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 블로그에 있는 내용은 제가 이것도 귀찮아가지고 페이스북을 또 팠거든요. 여기에도 똑같이 이제 업로드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.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통해서 피드를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M&L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오늘자 M&L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디딤돌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. 저는 또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. 이상 채널 M&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정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